남북관계 경색 속에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새 정부와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노력이 충분했는지 돌아봤습니다. 또 다양한 활동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악화,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고립,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 정책과 친미 친일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양극 체제가 고착화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중 대결의 이용 가치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한반도가 적어도 평화 공존으로 가야. 왜냐하면 남북이 나쁠수록 미중이 이용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정부에게만 주어진 숙제가 아닙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신냉전의 위기는 종교계에도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훈풍이 불던 2018년에 비해 현재 민간 차원의 평화운동은 주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두고 교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평화운동은 남북관계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인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교육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신자들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현재의 평화교육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일관된 입장 또는 교회 차원의 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독일 교회가 한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긍정적으로 그런 평가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일관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일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가톨릭 교회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고 대북 인도적 지원의 채널로 거론되는 교황청 국제기구와의 연대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도발되었거나 예방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랜드 비전을 교황님 보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교황님 개인뿐만이 아니라 바티칸이 몇천 년 동안 그 국제 정치에서 했던 지혜들, 그 안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지금 소화하고 이해하고 있을까.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새 정부와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발판으로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주교회의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술대회를 주관한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주교들 만남이 한반도 평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